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2021년 9월 12일입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대선이 있겠죠. 누가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대선 후보자들이 있겠지만도 주변에서 또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고 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등등 저도 서울 지역이나 대구 지역에 친구들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광주에도 친구가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냥 단언했습니다. 만약에 if 할 거 없다. 그냥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라 하는데 지금 제가 9월 12일에 얘기한 거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9월 11일까지는 운기상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만 9월 12일 오늘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변동사항이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떤 분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라 이라 하실 건데 그 이유를 듣고 싶으시면 조회수 10만 회를 넘긴다 하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뭐로 책임지겠느냐? 유튜브를 적겠습니다. 유튜브를 적고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 정도의 자신이 있는 부분이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 사주도 보고 한다는데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사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약간 폄훼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어떤 뒤에 신장, 그러니까 걸문도사 같은 신장이 있어야 어떤 사주적인 거. 만약에 사주만 볼 것 같으면 요즘 같이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해서 컴퓨터에 생일만 집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각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오히려 더 논리적이 맞지 않겠죠. 어쨌든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지금은 당장은 제 내용을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뒤에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드리면서 또 앞으로 이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까지는 이제 현관에서 어떤 거울 같은 게 없는 게 좋다 이 얘기까지 드린 것 같고 솜 인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솜 인형. 그러니까 제가 잘못 발음하면 곰인형으로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형하면 곰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인형 안에 보면 속에 이제 솜이 있잖아요. 그 솜 인형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애정운 또 처럼의 어떤 연애나 결혼운을 좀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베개 주변 옆에는 베개 있잖아요. 잠자는 베개 옆에는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솜 인형 같은 거, 그러니까 솜이 들어간 대부분 인형을 솜으로 만들지 그죠? 이런 게 이제 애정운이나 결혼운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자는 베개, 침대에 베개 옆에 이렇게 두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커튼을 열어놓으면 이제 애정운이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닫는 게 좋고요. 커튼은 이제 잠잘 때는 이렇게 커튼을 치는 게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애정운이 맞죠? 애정운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꽃이 핀 화분은 좀 특히 침실에 두는 게 좋지 않습니다. 꽃이 핀 화분인데 화분 중에도 꽃이 피는 화분이 있잖아요. 이래 꽃을 화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침대 옆에 두게 되면 꽃이 활짝 피면서 한 반경 1km란다. 반경 1m 이내에 어떤 길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길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두지 않는 게 좋다. 이래 이제 권고 사항입니다. 그냥 하고 병에 가까운 좀 비만 환자가 사는 집의 중심에는 물건들이 좀 보통 가득 차 있는 경우 많아요. 이렇게 병에 가까운 비만 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만인 것도 이게 체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 게으른 측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게으르기로 치면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게으릅니다. 저도 어저께 농담 삼아 사람들 모였을 때 나는 개미보다는 난 배짱이를 좋아해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이기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병에 가까운 어떤 비만 환자들이 사는 집에 특히 제 중심에는 뭐라고 했어요? 중심에는 이렇게 물건 같은 것들이 없어야 기가 소실되지 않는 데인데 그런 비만 환자급의 사람들이 사는 집에 오면 꼭 집 중심에다가 물건들을 막아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럼 이런 비만이라든지 당뇨, 천식
관절염 등의 어떤 질병들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집 중심은 이렇게 비워놓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침대 머리는 침대 머리, 그러니까 침대에서 내 머리를 이렇게, 침대가 요러 있으면 내가 이렇게 누울 때 요 방향은 북쪽인 게 좋다. 북쪽으로 향하게 되면 불면증이라든지 비만 등을 조금 막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평소에 생리통이라든지 요통은 허리 아픈 거죠. 자궁 내막염 등으로 고생한다면 침실의 어떤 남쪽에, 침실의 북쪽이니까 남쪽, 그러니까 내 다리 쪽, 의 벽에는 좀 화려하고 좀 정열적인 그림을 두거나, 아니면 침대 커버를, 아니면 이불이라든지, 하다못해 속옷을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주황색이나 보라색으로 바꾸는 것도 좀 권고사항이다. 뭐 그거는 뭐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충동 구매를 잘하고 큰 돈을 좀 자주 빌리는 사람들은 이제 부엌이 이제 기름때로 끈적이거나 더러운 그릇을 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부엌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기름때로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물 좋지 않겠죠. 뭐 특히 기름때가 끈적끈적한 부분이 보통 뭡니까, 가스레인지죠. 가스레인지. 저는요, 이 튀긴 음식 먹고 났을 때도 반드시 있잖아요. 뭐 어떨 때는 베이킹 파우더를 끓여가지고 베이컨이 제가 다 웃음이 나오는, 베이킹 파우더를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무조건 이 가스레인지는 기름때가 안 끼도록 잘 닦아둬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풍수적으로든 사주적으로도 이래 충동 구매라든지, 희한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큰 돈을 자주 빌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엌이 보통 기름때가 끈적이거나 더러운 그릇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또 사주가 아니더라도 사람 사는 그렇지 않을까요? 또 사용하지 않는 낡은 그릇은 좀 쌓아두지 말고 과감히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초록색. 그리고 그 싱크대 매트 있잖아요. 싱크대 매트는 초록색이 좋다. 참조하시고, 이러면 재물운도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 뭐 여학생 같은 경우 남편의 어떤 성공이 좋고, 화장실 문 같은 거는 좀 닫아두는 게 좋아요. 화장실 문.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수시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변기가 있으면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변기 안에 보면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예전에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림이 좀 그렇나요? 이순신 장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보니까 항상 이순신 장군이 안전하라고, 그때 어머니 역으로 나오는 정일이란 배우가 계속 정한수를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늘 기도를 하던데, 이게 뭐예요? 물끄러기라는 거 이렇게 항상 밤에 지내면 달빛이 이렇게 당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장면은 한 번씩 이렇게 달의 기운과의 소통을 하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물을 떠놓고 하는 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소원도 들어줄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중단되면 그만큼의 어떤 반대급부의 어떤 일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물을 떠놓고 하는 기도를 저는 주변에도 권하지를 않는 편이거든요. 물론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건 논리죠. 여러분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화장실 같은 경우 이 변기 안에 물이 이렇게 열어놓으면 또 기도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볼일을 보고 나면 화장실 뚜껑은 닫아두는 게 좋다. 그리고 돈을 모으려면 찬장 안에 유리컵 같은 경우는 모두 엎어두세요. 예. 찬장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반이 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릇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권하는 것도 그릇은 이렇게 쌓아 놓는 게, 이렇게 엎어가 쌓아 놓든지 아니 한 군데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엎어두는 게 좋습니다. 엎어두는 게 좋다. 이거는 뭐 위생적으로도 이렇게 뭐 먼지가 쌓일 수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부엌의 어떤 컬러, 이렇게 뭐 유리컵이 됐든 그릇이 된 거는 컬러는 한 가지 톤으로 두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흰색 계열이 뭐 운적으로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식기 건조대 같은데 그릇 둘 때는 뭐 깨끗한 이제 면 어떤 행주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두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가까이에 제가 이거 오늘 했던 게 뭐 영상 중에서 뭐 메모하고 싶은 게 있으면 메모를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도 안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림 실력이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실물 그대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탁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집에 보면 희한하게도 이렇게 냉장고 옆에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많이 두더라고요. 자, 그림 뭐 그래도 대충 전자레인지 레인지 같이 보이죠? 전자레인지, 냉장고. 예. 제일 안 좋은 그림입니다. 냉장고 옆에 전자레인지를 두는 장면. 이런 장면이 그 뭐냐면 요게 돈이 모이는 돈을 그냥 흡수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흡수가 뭐냐면 좋게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빨아먹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전운이 날아가요. 금전운이 날아간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 그 냉장고 옆에 전자레인지를 비추했다면 뭐 냉장고로 옮기기는 힘들 거니까 전자레인지 위치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사람 사는 게 뭐 돈 문제나 연애운이나 그게 다죠. 뭐 여러분이 아직은 건강 가지고 얘기할 아직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뭐 16분이고 지금 여기저기서 뭐 톡도 오고 전화도 오는데 제가 비행기 모드로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찍었는데 갑자기 전화 오면 저는 뭐 그 사람은 인연 끊어야 되는데, 지금도 톡 오는 사람이 제일 전화 받고 싶은 사람, 참 이런 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제일 전화 받고 싶고 당장 연락하고 싶은데도 제가 그 한 10여 분의 노력이 날아가는 게 또 귀찮아서 하고, 또 그 사람이 전화 와도 좀 부담스럽죠. 자, 그리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여러분들 뭐 관광 상품을 컨텐츠를 개발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했는데, 저 개인적으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만의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제일 좋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만의 것은 제일 뭐지? 이렇게 우리만의 그 딱 유일한 게 뭐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5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살리지 말까요? 한번 숨 한번 돌릴까요? 뭐 시간 때우는 건 아닙니다. 뭐 수업할 거 조금 있습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의 그 대표적인 뭐지? 지금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뭐 한 10여 분 정도 생각했을 때 한 사생관. 자, 사생관 지금 그게 뭐예요? 이럴 수도 있겠다. 감이 넘쳤네요.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좀 많이 특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차수에서도 또 재밌게 연결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계속 연결해 나가 볼 거거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냥 뭐 우리가 관광 상품 뭐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제가 모르는 걸 여러분한테 함부로 가르쳐, 그게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IT가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부여받은 과목 내에서 제가 아는 걸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IT 강국이라고 해서 IT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다 하면 안 돼. 컨텐츠는요, 그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그 한국 사람들은 뭐 명절이 닥치면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뭐 또 자동차 행렬이 너무 길어서 고속도로나 국도가 또 모두 막히는 또 일대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뭐 지금 사생관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명절 때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그죠? 귀성행렬이랄 때 이 귀성이 뭘까요? 아, 또 귀성 해놓고 지금 이거 또 한자가 또 이 밤중에 제가 요즘 조금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어서 그렇나? 아, 이 한자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귀성이란 뜻일 거예요. 이 성자는 또 중국에서는 무슨 뭐 여러 성 이런 뭐 후베이성 할 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후베이성 할 때 이런 성자를 이 성자를 쓰거든요. 귀성 자기 동네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이제 뭐 부모를 뵙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성자는 확실히 맞는데 이 귀성이란 말이 우리 귀성행렬이라 하잖아요. 이 기차가 오늘 제가 한자 제법 잘했거든요.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좀 잘했는데 오늘 갑자기 멍멍해집니다. 지금 오늘 이거 갑자기 수업 중단하고 또 한자 찾아볼 수도 없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어쨌든 여기서 부모의 개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죽은 조상이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뭡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저희 아버님도 뭐 돌아가셨지만 또 죽은 조상을 뵙는 세레모니가 저는 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아있는 부모님이 언제든지 뵐 수 있지만, 그죠? 죽은 조상은 또 돌아가신 제사나 아니면 명절 때 제사를 통해서 먼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동안.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기성행렬의 어떤 속 깊은 원리를 따지고 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조상에 대한 어떤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제사가 그렇게도 중요했던 이유는 죽음의 극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죽음의 극복이라고 그랬는데, 죽음의 극복. 자, 여기서 제가 갑자기 왜 제사 얘기를 합니까? 이런 수업 시간에 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이 사생관이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사생관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가지고도 우리가 뭐 또 생각해 볼 것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지 않고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뭐 동서고금이란 거는 옛날이나 고금이란 말은 동서고금이란 말 정도는 알아놓읍시다. 동쪽, 뭐 동양, 서양, 고금, 예전이나 지금 뭐 시공을 막론하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생하고 싶어 한다 이거죠. 단지 문명권에 따라서 이제 그 영생의 방법이 좀 각기 다를 뿐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추구하는 영생 방법은 뭘까요? 이집트 하면 저 탁하면 열어봤는데 질문.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집트 하면 제일 떠오르는 뭐야? 뭐 피라미드 맞죠? 뭐 피라미드도 있겠죠. 근데 건축물 말고 어떤 다른 걸로 지금 미라, 그죠? 미라죠. 미이라 이라 적어줄까요? 영화 제목처럼. 자, 미라죠. 그러니까 왜 이 이집트 문명이 추구하는 영생 방법은 뭐다? 영생 방법은 부활이거든요. 부활. 다시 태어난 거. 뭐 부활절 기독교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죽은 사람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미라로 보존해 놓는 이유도, 사자가 언젠가는, 사자란 게 뭐 응하는 사자가 아니고 죽을 사자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니까 죽은 사람이 언젠간 다시 이 세상에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라로 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문명의 어떤 사생관입니다. 죽고 사는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겠죠. 그 다음에 사막에서 발생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데 다 사막권이잖아요.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그죠? 그런 사막에서 발생한 기독교 문명권이나 이슬람이나 기독교, 이슬람, 사실 유대교 다 한 뿌리입니다. 즉 여기서는 사막에서 발생한 문명권이란 말, 사막.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조금 힘든 척박한 땅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세. 이건 제가 다음 미래할 때 내세. 오씨, 이게 맞나? 내세 맞을 겁니다.
제가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미치겠습니다. 이 내세, 다음 세사. 왜? 사막권에서 시작한 어떤 문명권이다 보니까 사막은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려한 공간, 정말 꿀과 젖이 흐르는 뭐 이렇게 뭐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과일이 있고 음식이 있는 풍족한 그런 다음 세상을 꿈꾸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교관들도 죽음 이후 다른 세계에 있다고 믿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럼 인도 문명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인도 문명. 지금 사생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25분이 되어 가나요? 예, 윤회죠, 윤회. 윤회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차에, 이제 차윤, 어떤, 예. 죄송합니다. 이걸 틀리면 안 되죠. 이 정도는 또 제가 알죠. 우리 윤리할 때 쓰는 말인데, 그 윤리할 때 이거는 요것만 쓰고, 차는 이제, 근데, 돌고 돌기 때문에 차가, 바퀴가 돌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약간 기억을, 글자 자체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의미를 이해를 해서 기억하는 편인데, 죄송합니다. 25분 30초나 지나가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진행할게요.